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씨의 불기소 처분 전 수사팀에 주가 조작 관련 무죄 판결 검토를 지시한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메신저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무죄 판결 검토 지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이 부수사 실무검사 전원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파 시점도 김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이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오늘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고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 전반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메시지 작성 경위와 실제 수사 처분 과정에 미친 영향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방조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서 1심에서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심에 이제 그 우인성 판결 때문에 뭐 확실한 처벌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검이 한 조치인 것 같긴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러죠.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 이 예비적 공소, 그다음에 추가적 공소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애초에 공동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걸 먼저 판단하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적으로 방조범까지 판단해 달라. 이게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이고요. 선택적 공소사실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 달라.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란인지 외환인지 뭐 선택적으로 판단해 달라. 내란죄인지 소유죄인지 선택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예비적 공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 근본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예비적 공소 사실 갈 필요 없이. 왜냐하면 김건희 사건은 그러니까 다른 대법원 판례도 김건희 정도 행동을 한 사람은 다 공동정범이라고 이미 다 인정해 왔고, 그다음에 김건희보다 더 못한 일을 한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재판 받은 사람들, 구속돼서 재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공동정범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김건희만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확정된 판결도 부정하는 판결을 지금 우인성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소심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게 맞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통정매매 그리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에 보면은 그 방조 혐의를 추가해 가지고 유죄와 무죄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과 공범 9명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 씨를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랬었죠. 예. 그게 이제 쩐주라고 해서 빠져나갔다가 그랬죠. 쩐주일 뿐이다라고 했다가 아주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건 맞지 않냐라고 해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돈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손모 씨는. 예. 근데 이제 김건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연락하면서 서로 다 알고 지내면서 따로 또 받기도 하고 수익 나눠주기도 하고. 수익 나눠주자 몇 퍼센트. 시간 맞춰가지고 12시에 쏴 이런 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건 당연히 공동정범이지.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그 12시 브라보콘인가요? 그 노래를 들어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웃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가 유죄를 받게 된다면 그 걱정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덜덜 떨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인데
2차 종합 특검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유죄로 나오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은 아주 당연히 거긴 처벌 받아야 되고요. 예. 최재훈이가 또 부장검사였죠. 예. 거긴 뭐 다 처벌 받아야 되고 수사검사까지 다. 원희룡이 뒤늦게 출국 금지가 됐죠. 이건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왜 전 앞에 특검은 안 하고 지금 했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출국 금지부터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윤석열 검찰이 하는 짓이고 특검은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적에 이제 그 출국 금지를 사전에 해놓고 가는 거라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야죠.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왜 구부러졌는지 대부분의 증언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들도 얘기했고 공무원들 뭐 녹취한 것도 나왔고 뭐 그러니까 원희룡 그동안에 이제 어디 갑자기 원희룡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원희룡 뉴스에 안 나타난 지가 한참 돼. 예. 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 권의원처럼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그 당시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뭐 정치적 생명을 건다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또 특검 끝나고 나서 또 한마디 잠깐 삐죽 나와서 한 적은 있어요. 예. 이렇게 특검을 탈탈 털었는데 내 얘기 나오더냐.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 왜 안 나와. 근데 이제 자기 처벌 안 받았다고 저 안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은 그 김건희 씨 기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황제 수사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많았죠. 뭐 휴대전화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받아놨다는 거 봐야 되는데 뭐 왜 그걸 갖고 그러냐. 보안 경호상 필요한 일이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 나온 적도 있고. 하여튼 김건희를 둘러싸고 하는 해명을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았었어요. 예. 엊그저께 나온 그 반클리프 목걸이도 모조품이었다. 뭐 홍콩 가서 어머니 환갑적으로도 가짜를 사왔었다부터 가다가 안 받았다 그러다가 또 받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참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 특검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안 그러는 게 정상적인 국가지, 그죠? 그렇죠. 안 그러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거를 다 윤석열이 때 봐준 사건인데 기존의 검찰이 다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수사를 시키면 제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아먹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고육책으로 그냥 특검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이 만약 유죄를 받는다고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물론 증거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긴 한덕수도 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네.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가들을 믿고 그들이 뭔가 진실을 밝혀내서 정의를 수호할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좀 허황된 모래탑이었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그거를 헌법재판소는 특히 뭐 형사재판처럼 뭐 증거가 뭐 많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재판하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지. 예. 근데 이게 기존에 그냥 판사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까 형사재판처럼 생각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다시 안 되게 뭔가 우리가 또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또 인식이 높아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장난 못 치게 또 예방해야죠.